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3 8단 납품을 시작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만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눈에 띄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삼성이 HBM3 8단 제품의 컬 테스트를 마치고 엔비디아에 공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HBM3 8단 제품이 들어간 엔비디아의 GPU는 바로 호퍼 200, H200이었는데요. 삼성이 H200용 HBM3 8단 제품의 출하를 시작했고 블랙엘 시리즈에 대한 인증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200은 아시다시피 AMD의 MI300 GPU가 호퍼 100, H100의 메모리 용량인 최대 96GB의 2배 수준인 192GB까지 메모리 용량을 지원하자 위기감에 서둘러 발표한 엔비디아의 주력 GPU입니다. HBM3E는 H200 GPU와 호퍼 다음 GPU인 블랙엘 GPU B100에 탑재되는 제품인데요. 트렌드포스 소식이 맞다면 이 8단부터 HBM3E 엔비디아 컬 테스트를 뚫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HBM3E 8단 제품이 출하를 시작했다고 보면 HBM3E 12단 제품의 컬 테스트 통과도 임박했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 소식이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삼성의 HBM 공략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삼성은 그간 HBM의 엔비디아 납품이 차일피일 밀리면서 속을 끓여왔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컬 테스트 여부는 아직 모든 게 유동적이었는데요. HBM3 8단 제품을 메모리 3사 중 가장 늦게 통과한 것만 확실한 팩트였습니다. 특히 외신에서 HBM3 납품에 성공했지만 삼성이 가장 고부가 칩인 미국 빅테크 등에 쓰일 HBM3는 납품하지 못하고 이 부분은 하이닉스가 집중적으로 다 납품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퍼 100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호퍼 20, H20 중국에만 판매되고 있는 H20에만 삼성 HBM3가 쓰인다는 얘기가 외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망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H1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H200 GPU에 HBM3E 8단 제품을 삼성이 납품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반전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트렌드포스는 대만 시장 조사 업체로서 정보력이 뛰어난 곳입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엔비디아의 블랙엘 양산 지연 루머가 나왔을 때도 트렌드포스는 큰 문제가 아니라며 올 연말부터 블랙엘의 양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곳입니다. 이 내용은 엔비디아가 올 4분기에 그러니까 올 11월부터 블랙엘 양산이 가능하다고 밝혀서 사실로 확인된 부분이죠. 이번 삼성의 엔비디아 HBM3E 8단 납품건도 조만간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엔비디아 최고급 GPU의 납품을 개시하면서 HBM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는 HBM에서 AMD와의 파트너십이 강한데요. 이 부분도 기대할 만합니다. 삼성은 다음 달인 10월에 나오는 AMD의 MI325X에 12단 HBM3E를 납품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요. 이미 AMD의 현재 주력 GPU인 MI300 시리즈에도 HBM3를 납품하고 있는 게 삼성입니다. 이 MI300의 GPU 같은 경우는 128GB의 8단 HBM3를 MI300X에는 192GB 12단 HBM3를 각각 장착하는데 삼성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AMD에게는 HBM3 12단 제품을 이미 납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AI 시장 초반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GPU에 HBM을 납품하는 데 치중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삼성과 AMD 간의 HBM 관련 파트너십이 강화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현재 AMD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삼성 비중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10월에 나오게 되는 AMD의 MI325X에 HBM3 12단 제품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HBM3E가 AMD부터 12단 제품 같은 경우는 AMD부터 들어가고 이후에 엔비디아 제품에 곧바로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결국 HBM 다섯 번째 제품인 HBM3 12단의 엔비디아 컬 테스트 유무인데요.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HBM3 12단 제품을
올 3분기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9월부터 양산한다고 했습니다. 삼성도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HBM3E 8단 제품을 3분기 내에 양산해서 공급을 본격화하고 12단 제품도 하반기에 공급할 것이라고 여기서 하반기는 4분기를 의미하겠죠. 말경에 올 연말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수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트렌드 포스가 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삼성으로서는 현 시점에서 HBM의 최고 주력 제품인 HBM3E 8단 제품 납품 대열에 엔비디아 납품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하이닉스를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닉스는 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HBM3E 12단 공급량이 8단 제품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내년인 2025년 상반기가 8단이냐 12단이냐 이 적층 경쟁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또 6세대인 HBM4 12단은 내년 하반기 출하되고 HBM4 16단은 2026년 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었습니다. 어찌됐든 올 연말부터는 HBM3E 12단 양산 경쟁이 불을 뿜을 것입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탄탄한 자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캐파 증설을 통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데 사활을 걸 것으로 보는데요. 엔비디아가 워낙 GPU 시장의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HBM은 엔비디아의 절대 강자, GPU 분야에서 절대 강자 수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수요가 꾸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엔비디아 경쟁사인 AMD, 인텔은 물론 구글 TPU를 탑재한 애플 등도 다 AI 칩에 HBM을 쓰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칩 최적화를 위해 그 AI 칩 최고의 조합으로 현재로서는 꼽히고 있는 GPU와 HBM 간 조합을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국 LPDDR, DDR 등과 같은 레거시 제품들이 쓰이게 될 것인데요. 이 최근에는 모바일용 HBM도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를 지원하는 온디바이스 AI 구현을 위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그 HBM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려는 시도도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 스마트폰 업체가 차세대 전략 제품에 처음 모바일 HBM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 하이닉스도 온디바이스 AI 구현을 위해서 저전력 D램 적층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상용화 시점은 2026년 이후입니다. 이 모바일 HBM이라 불리는 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현재 서버에 들어가는 HBM처럼 D램을 쌓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저전력이 장점인 LPDDR D램을 적층 연결해서 메모리 대역폭을 끌어올리는 개념인데요. 일반 D램을 8단이나 12단으로 쌓아서 데이터 처리량을 높인 HBM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I 가속기 확산에 따라서 급성장한 HBM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점을 알고 HBM 경쟁을 살펴보면 더 흥미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